7강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새로운 물량을 도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뭘 도입했습니까? 운동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까지 배웠습니다. 왜 새로운 물량을 도입했습니까? 네, 이제 자연을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점점 복잡해지면 그걸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었느냐,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물량을 도입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다시 또 새로운 물량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정말 굉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 다 끝나면 여러분이 실감을 할 수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처음 우리가 에너지 정리를 어떻게 유도했나 하는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이렇게 딱 있죠. F는 ma입니다. 근데 이 양변에다가 dr을 스칼라 곱하고서 적분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좌변을 1이라고 정의하고 우변의 결과를 운동에너지라고 이렇게 놨죠. 그랬더니 여기서 에너지 정리가 나왔고, 이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물체의 한 일은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왜 합력이라는 말을 씁니까? 이게 바로 F는 ma에서 왔기 때문이죠. F는 ma에서 F는 그 물체에 작용한 합력입니다. 힘을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두 식이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F는 ma 할 때 만약에 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력이 점점 커지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커지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력이 운동 방향과 같으면 한 일이 0보다 크죠. 그럼 운동 에너지도 커지죠. 반대면 그 반대가 성립하죠. 그래서 에너지 정리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리는 물체에 변하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동 방정식 가지고 충분했죠. 변하지 않으면 등가속도 운동이었죠. 물론 변하지 않는 경우에도 에너지 정리 적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력이 한 일은 반드시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또 정의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에 써먹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제할 때 한번 봤습니다. 보존력이 한 일을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체 힘 F가 작용할 때 이 F를 작용하면서 R1에서 R2까지 한 일은 우리 어떻게 표시합니까? 선적분으로 표시하지요. 이때는 물론 경로가 표시돼야 됩니다. R1에서 R2까지 F도 DR 해가지고 이걸 경로 따라 적분하면 되는데, 만일에 F가 보존력이면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되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경로와 상관이 없었죠. 끝점만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점이 있으면 기준점을 하나 딱 정해 놓으면 이 끝점의 함수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물체에 보존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보존력에 거스르면서 내가 기준점에서 R까지 내가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려는 점까지 거스르면서 내가 해준 일이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마이너스를 없앨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R하고 RS하고 바꾸면 되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보존력이 R에서부터 RS까지 가면서 한 일이, 그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려는 게 아래쪽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려는 데서부터 기준점까지 물체를 이동하면서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존력이 한 일을 포텐셜 에너지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적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그 포텐셜 에너지와 일 정의에서 차이는 뭐예요? 여기 반드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기준점을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R1에서 기준점까지, 그리고 기준점에서 R2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기준점이 이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 R1에서 기준점까지 이 보존력이 한 일이니까 이건 바로 무엇이 됩니까? R1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죠. 그리고 이 경우는 뭐가 됩니까? R2에서, R 기준점에서 R2까지 적분했으니까 이것도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고, 다시 말하면 R1에서 R2까지 보존력을 받으면서 한 일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R1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에서 R2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뺀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네, 보존력이, 보통 우리가 차이를 할 때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는데, 보존력이 한 일은 어떻게 합니까? R1에서 처음 위치에서 한 포텐셜 에너지에서 나중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뺀 것이 R1에서 R2까지 이동하면서 한 이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 에너지 정리를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정리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좌변은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F가 포텐셜 에너지라면 R1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빼기 R2에서의 포텐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정리의 우변은 바로 뭐였어요? R2에서의 운동 에너지 빼기 R1에서의 운동 에너지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드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 어렵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항만 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항을 했냐면 R1 위치는 전부 좌변으로, R2 위치는 전부 우변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요거 R1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R2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것이죠. 요 두 개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R1과 R2는 어떤 특별한 두 위치가 아니라 지금 물체가 이동을 하는데 아무데나 두 개 구한 겁니다. 그러면 R3로 만들어도 R3에서도 R4에서도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체가 이동하는데 운동하는데 그 운동하는 놈이 갖고 있는 물리량 중에서 변하지 않는 걸 찾아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죠. 여긴 찾아냈다기보다도 그렇게 되는 걸 지금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설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써놓은 것을 여기에 새로운 물량을 정의합니다. 어떻게 만들려고? R1에서의 값하고 R2에서의 값이 같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요 두 개 더한 걸로 하면 되죠. 그래서 R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R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면, 그러면 E1에서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R1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요, E2에서 역학적, 즉 R2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근데 R1과 R2라고 하는 건 특별히 다른 점이 고른 점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쓸 수가 있는데, E는 일정이다. E는 어떻습니까? R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움직이더라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물량을 찾아내 가지고 자연에 존재하는 보존 법칙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1강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바로 플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바로 뉴턴 역학의 이 부분을 배우다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또는 사람이 만든 이 과정을 보고서 너무너무 감명과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물리학자가 되겠다라고 한 다음에 양자역학의 새로운 문을 연 그런 훌륭한 물리학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방정식 이거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과 가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걸 또 어떻게도 표현했습니까? 일 에너지 정리로도 표현했습니다. 이건 무엇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합력이 물체한 일이라는 물량하고 운동 에너지라는 물리량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역학적 에너지로 표현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이 어떻습니까? 다른 법칙이 아닙니다. 똑같은 법칙입니다. 이게 똑같은 법칙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목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무엇만 알면 모두 다 그 물체에 대해서 모두 다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물체에 대한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알기만 하면 그 물체에 대해서 모두 다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것을 구하는 것이 이 세 식의 목표이고, 이 세 법칙이 사실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도 그대로 유도된 것이니까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이 서로 다른 세 가지 법칙이 아니라 우리 필요할 때마다 골라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운동 법칙과 일 에너지 정리와 역학적 에너지 법칙은 어떠냐? 운동 법칙과 일 에너지 정리는 언제 성립하냐면 항상 성립합니다.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가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때야 됐어요? 보존력을 받고 움직이는 물체였죠. 보존력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존력이 아닌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또 새로운 물량을 또 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또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물체에다가 보존력이 1을 하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1 에너지 정리해서 1 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래서 물체가 위를 이렇게 움직일 것 같으면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보존력과 다른 힘이 작용하면 그 다른 힘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가 보존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존력이 한 일은 그것은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할 때 어떤 힘이 한 일을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고 하는데 그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우리 어떠냐면 보존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할 때는 절대로 포텐셜 에너지를 언급하면 안 된다.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합력이 한 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죠. 말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일이란 말이 쫙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보존력이 한 일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로 표현해 버렸죠. 그래서 또다시 합력이 한 일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과 일의 정리와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서로 다른 물리량으로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물리량을 이렇게 설계함으로써 우리가 자연에 있는 기본 법칙으로 아주 간단한 E는 일정이라고 하는 기본 법칙을 찾게 되는 그런 아주 쾌거를 이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플랑크도 바로 자기도 이렇게 간단한 자연 법칙을 또 하나 찾아낼까 그런 의욕을 가지고 물리학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예제로 간단한 거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구하는 아주 좋은 예제로 탈출 속력 구하는 게 있습니다. 물체가 지구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던지는 겁니다.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이 속도로 던질 것 같으면 지구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속도를 이제 탈출 속도라고 하는데, 질량이 M인 물체의 탈출 속력을 구하라 하고서 구해보면 어떠냐? 질량이 무엇이든지 간에 탈출 속력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돌멩이를 이 속도로 던져도 지구로 안 돌아오고, 굉장히 큰 바위를 이 속도로 던져도 지구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탈출 속력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던진 물체가 다시는 이제 지구로 다시 안 떨어지지 않도록 던지는 그 속력인데, 그러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겠습니까? 자, 던지면 어떻게 하면 다시 떨어지냐면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점점 감소하죠. 그리고 0이 됐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0이 언제 되면 이게 절대 안 떨어지면 무한히 멀리 간 다음에야 속력이 0이 되도록 만들면 다시는 안 떨어지겠죠. 무한히 간 다음에 0이 되니까 0이 된 다음에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탈출 속력의 조건은 바로 뭐냐면 R이 무한대에서 그 속력이 0이다. 다시 말하면 V가 R은 무한대일 때 0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탈출 속력의 조건인데, 물체를 던진 후에 물체에는 어떤 힘만 작용하냐면 내 손 떠난 다음에는 무엇만 작용합니까? 만유인력만 작용하죠. 그래서 만유인력이 바로 보존력이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조건 만족합니다. 보존력만 작용하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쉬운 방법이 바로 뭐냐면 두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출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에서 비교해야지 될까? 먼저 지표면에서 던지니까 지표면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 무한대에서 속도가 0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표면에서 R은 R일 때, 지구 반지름과 같을 때, 그 다음에 무한히 먼 곳에서 R은 무한대일 때,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습니다. 그때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을 무한대에다 놓으면 좋다고 그랬죠. 무한대에서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R분의 mm인데, 요거 R은 무한대일 때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탈출 속력으로 던졌으니까 2분의 mv 여기다 무한대, 이걸 바로 탈출 속력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무한이 먼 곳에는 0이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를 더한 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지면에서 R은 R에서는 이렇게 되고 무한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도 0이고 운동 에너지 0이니까 요거 0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요 놈하고 같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같다고 놓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 간단히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 질량 M, 물체의 질량 M은 두 항에 모두 들어있어서 없어지죠. 그래서 탈출 속력은 이 질량 M에 의존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여기서부터 탈출 속력으로 풀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R분의 지구 반지름분의 2gm, g는 만유인력 상수입니다. m은 지구 질량이에요. 이걸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만유인력 상수하고 지구 질량하고 지구 반지름만 알면 탈출 속력이 정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기다 대입합니다. 찾아보면 이거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11.2km/s, 초속 11.2km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든지 초속 11.2km로 던지기만 하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절대로 다시 안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구한 탈출 속력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